네, 여러분 지금 1시가 되어서 오후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세션은 과학과 그리고 사회과, 영어과에서 챗GPT를 교과 교육에 어떻게 활용하는지 사례와 방법들에 대해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본인의 이제 관심 교과 외에도 타 교과의 사례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각 세션을 참석해 주셨으면 하고요. 오늘 어, 오후 첫 번째 시간은 서울대학교 과학교육과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윤영직 선생님께서 과학과의 챗GPT 교과 활용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교수님. 어, 먼저 오늘 이제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팅창에 제가 강의 자료를 원래는 이제 별로 사전에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는데요. 주된 내용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플랫폼에서 주로 사용할 거라서 별도로 준비하지 않았으나 필요하신 분은 채팅창에 올려드는 링크를 통해서 이제 앞에 인트로 부분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플랫폼을 소개하기 전에 제가 오늘 약간 맥락이라는 말이 많이 등장할 거예요. 그래서 좀 메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어떤 취지로 이제 과학과에서 이 챗GPT를 활용하는 개발 또는 연구를 하고자 했는지 먼저 인트로로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은 크게 교사 또는 연구자 분이실 거예요. 교사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교육 관련 동향이라던가 챗GPT 활용 방법 또는 이제 유의점 및 해결 방향, 요즘에 챗GPT 사용을 해야 되니 많이 또 이제 학생들에게 GPT를 던져주는 게 맞니 많이 이런 고민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고민들이 있어서 오신 걸로 알고 있고, 또한 연구자분들께서는 이제 관련 연구 동향이라던가 교육 현장에서의 이제 요구 분석 또는 이해를 이제 주목적으로 참석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교사 내지 연구자를 희망을 하지만요. 제 성격이 약간 일단은 먼저 저질러 보거나 일단은 도전해보고 시도해보고 이제 그런 측면이 좀 강해요. 그래서 제가 보시다시피 이제 교사로서 이제 근무를 했었으나 교사 생활을 하면서 많은 한계점을 느꼈었습니다. 약간 소모성을 많이 느꼈는데요. 그러던 차에 이제 감사하게도 대학원에 왔고 또 이제 관련 연구를 통해서 이제 교사가 이제 약간 소모적인 역할을 덜어내고 교사 본질의 영역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에 주목적이 있었습니다. 개별화 교육이 먼저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에도 이제 개별화 교육을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사실 옛날부터 개별화 교육이 중요하고 좋은 것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만 사실 힘들죠. 이제 교사가 교실에서 이제 학생들 20명 되는 학생들 다 케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 한 명 한 명 다 지도하기에는 정해진 시간, 정해진 공간에 대한 제약이 있었습니다. 물론 교사도 학생도 다 필요합니다만 제한사항이 있었죠. 그러던 차에 이제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좀 더 이제 가능성을 이제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개선을 통해서 교육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 또한 지금 이제 챗GPT를 통해서 이제 어떠한 가능성이 있는지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작년에 제가 맥락을 살짝 말씀드리면은 작년에는 GPT가 없었잖아요. 있었지만 이제 그렇게 핫하지 않았고 저도 이제 대학원 이제 석사과정 처음 진입을 하면서 그리고 AI 융합 교육과에 이제 수업 조교로 이제 많이 지원하면서 제가 주로 다뤘던 부분이 이제 챗봇을 이제 교육용 챗봇을 제작을 하는 것에 대한 서포트였습니다. 그때는 GPT가 없었고 그때 챗봇은 어떤 구조였냐면요. 예상 질문 및 답변 목록을 생성을 해서 이제 유사도가 가장 높은 것을 제시를 하거나 아니면은 시나리오를 짜서 시나리오 이제 클릭식으로 RPG 게임 하듯이 타고 가는 거가 이제 기존 챗봇 구조였어요. 당연히 이런 한계가 나타나겠죠. 너무 복잡하고 여기에 너무 많이 품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잘 하려면 할 수 있으나 이걸 하면서도 이게 맞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었는데요. 그리고 예상 질문 답변은 지금 소단어 하나만에 대해서도
엄청 많은 경우의 수를 다 고려를 했었어야 됩니다. 이제 질문을 이제 교사가 만들면은 그에 대한 답변을 만들고, 이제 다행히 이제 뭐 자연어 처리 기반으로 유사도 검색을 해서 출력을 해주는 거는 플랫폼에서 지원을 하지만, 그런데 교사가 그 내용 지식을 다 구성해야 되는 단점이 있었죠. 뭐 아무튼 이제 그래서 이제 하나 더 추가하자면은 이제 이 플랫폼을 통해서 학생들이 챗봇과 상호작용한 로그 기록을 받으면서 이제 학생들과 좀 더 이제 소통을 할 수 있는 여지를 확인을 할 수 있었다는 게 장점이었습니다. 어쨌든 옛날 기존 챗봇에 대한 한계점을 말씀드렸다시피 고정된 답변의 출력으로 인해서 계속 똑같은 답변을 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못인 거예요, 로봇. 그래서 학생들도 이제 뭐 금방 흥미를 잃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자원 소모라 하지만 교사의 소모가 너무 심했습니다. 이제 시간적이라던가. 그리고 이게 지속 가능한 방향이 아니라고 저는 깨달았고, 그리고 이런 소모적인 것들은 결국엔 누가 챗봇을 제작할 것인가. 아까 전에 뭐 살짝 보여드렸습니다만 이제 숨겨진 그런 최소한의 이제 코딩 지식이 많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의의를 찾자면은 그래도 교사 컨트롤 가능한 챗봇, 확인 가능한 챗봇이 많이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 연구로 말씀드리면은 저만 이런 고민을 한 게 아니었어요. 챗봇은 이제 뭐 기존에 있던 챗봇들은 다 이제 비목적형 챗봇입니다. 목적형 챗봇이라고 하면 어떤 이제 뭐 교육 목적이라든지 비즈니스 목적이라든지 금융 목적이라든지, 근데 그게 아니고 일반화된 챗봇이기 때문에 맥락이 없는 이제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는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건 응답형 챗봇이고요. 이제 GPT 같은 경우에는 멀티턴이 가능한, 이제 주고받는 대화가 가능한 대화형 챗봇이 이제 크게 두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거를 개발하는 거는 교사가 하면은 좋으나 너무 어려워하고,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다시피 교사는 프로그래머가 아닌 교육 전문가로서 참여해야 한다라는 문제도 나오게 되었습니다만, 이 맥락 또한 교사가 이제 프로그래밍 지식, 코딩 지식을 알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너무 많은 소모가 일어나기 때문에 교사의 전문성을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약간 그 효율성이라고 해야 되나,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내가 좀 더 퍼포먼스가 좋은 것에 내가 좀 더 투입이 되고, 이제 컴퓨팅 쪽은 교사 말고 다른 사람이 투입이 되는 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더 이득이지 않을까라는 맥락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과정 중심 평가, 개별화 학습 뭐 이런 예시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러던 차에 이제 학생들은 개별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개별화된 맥락이 생성이 되고, 이를 통해서 이제 학습이 진행되는 특징.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학생들이 여기 오른쪽 아래 보시면은 애들 그림 그린 거 보이시나요? 원래는 이제 로봇인데 이 로봇이 귀엽다고 애들이 막 그렸는데 이게 그냥 지나갈 뻔했는데, 이게 사실 학생들이 이제 정서적으로 얼마나 이제 챗봇과 교감을 하는가에 따라서 학습 몰입도와 유관관계가 있다는, 그래서 챗봇의 개성, 퍼소나를 부여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선행 연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맥락을 알던 차에, 근데 어쨌든 이런 거 다 좋은 건 알겠지만, 근데 이거 너무 힘들지 않냐, 너무 소모가 많지 않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가 작년까지의 논지였고요. 올해는 이제 GPT가 나왔고, 저는 이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좀 더 이제 교사에게 친화적으로 챗봇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자 했습니다. 어제 이제 튜터럽스 CTO 이제 임준호 CTO님께서 GPT에 대한 이해를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기초 내용은 이제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전에 GPT에 대한 사전 조사를 했었어요. 이제 다른 여러 교사분들에 대해서, 그다음 학생들에 대해서 GPT에 대한 인식을 조사를 했었는데, 요지는 그렇습니다. 뭐 잘 알겠는데 한 명 한 명 이제 GPT가 잘 쓰는지 확인하기가 너무 힘들다. 물론 보조교사가 있으면 좋겠지만 신뢰할 수 없다. 아직까지 너무 한시 효과가 강하다. 그리고 뭐 이제 또 오류가 많다. 그 다음에 학생들이 맨 처음에는 이제 신기성 효과로 처음에는 관심을 가졌으나 부정확한 답변이 지속적으로 나옴으로써 이제 사용도가 떨어지고, 또는 교사가 봤을 때에 오개념을 심어줄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통제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위험,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이제 그 네이버 그 음성 번역을 해가지고 조금 깨졌는데요. 아무튼 이런 거를 통해서 조금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GPT를 그대로 사용하기는 힘들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한계점을 인식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요. 그래도 의의를 따지자면은 그래도 뭔가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대규모 언어 모델이 잘하는 것은 언어 모델이다 보니까 번역을 잘하고 코딩 지원을 잘하고 그 다음에 역할 노릇도 잘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은 이제 선생님들 다 아시다시피 아시는 이제 PCK에서 TK가 더 추가된 모델 TPEC이라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깊게 다루진 않겠지만 나중에 시간 나시는 분들은 이와 같은 TPEC 맥락으로 한번 더 고민해 보시면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제 GPT가 교사가 가공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프롬프트 명령어를 하고 이제 제가 입력을 하겠습니다. 명령어만 입력을 하면은 나만의 챗봇이 만들어지고 GPT한테 너 이렇게 해 라고 입력을 하면은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학생들이 간단하게 배포 가능하고 그 다음에 챗봇과 학생들의 대화를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챗봇이 학생별 특징을 반영할 수 있다면은 너무 좋지 않을까? 근데 내가 하기엔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누가 만들어주면은 잘 사용할 자신이 있다라고 교사 입장으로서의 저도 그 생각을 했고요. 뒤집어서 그런 교사의 요구가 있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기에 이제 제가 이제 좀 개발을 하고자 했습니다. 사실 챗봇을 이제 구성함에 있어서 이제 뭐 PK 교육학적 지식, 그 다음에 CK 교과 내용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AI 융합 교육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지식들이 있어야 되고 교육적 챗봇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챗봇을 활용한다면은 수업 설계 원리 개발까지 선생님들이 원래 하셔야 되는 역할이 많고 그게 교사의 전문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이 있어야 되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웹 프로그램이라든가 플랫폼 유지 보수에 대한 지식들이 다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거를 이제 배우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플랫폼이 만들어지면은 이제 선생님들이 위에 것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맥락으로 이제 제가 플랫폼을 만들었고, 선생님들이 이제 이런 플랫폼에서 챗봇을 만들고 학생들과의 상호작용, 그 다음에 챗봇의 가능성, 그리고 교육적 챗봇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탐구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저의 주된 관점과 맥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강은 이제 교육을 위한 챗GPT 활용을 코파일럿 측면과 AI 튜터에 대해서 나눠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프롬프팅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그리고 AI 튜터 만들기 실습과 이제 아우트로 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을 위한 챗GPT 활용 측면에서는 이제 코파일럿, 교사 보조 챗봇의 느낌과 그 다음에 학생 지원 챗봇인 AI 튜터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코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이제 깃허브에서 이제 먼저 사용하는 용어들이었어요. 뭐 아시는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코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워드가 이제 자동 생성이 되고요. 저희가 그냥 원래 쓰던 이제 한글 말고 워드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맥락만 던져주면 자동 생성이 되고 그리고 이제 파워포인트, PPT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라고 명령어를 프롬프트를 던져주면은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생성되는 게 목적입니다. 이거는 올해 또는 내년에 출시 예정이라고 하고요. 엑셀도 데이터 분석까지, 그 다음에 데이터 시각화까지 지원 가능한 것을 주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잘 사용하지 않지만은 이제 업무용 이제 이메일도 이제 많이 사용하는데 이제 쓰일 예정이라고 하고요. 깃허브에서 쓰이는 용도는 자동 생성입니다. 방금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밸리데이트 폰에 대해서 펑션을 지정했을 때 패턴에서 얘가 이제 폰 넘버라는 걸 인식을 하고 자동 생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 이제 콘솔 로그 테스팅을 하는 것도 이제 자동 생성을 하네.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면은 대규모 언어 모델이고 대규모 언어 모델은 많은 데이터가 있고 가장 유사도가 높은 것을 출력하는 것이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복적인 학습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한 강점이 있고 이것을 코파일럿이라고 마이크로소프트 계열에서의 생성형 AI의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브랜드 네임이라고 합니다.
근데 코파일럿이라는 게 이제 부조종사인데요. 뭐 클릭해서 들어가 보셔도 됩니다. 이제 제가 아까 강의 링크 드렸는데 한 번 더 늦게 들어오신 분들 위해서 강의 링크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그 리튼 다들 아시죠? 그 리튼에서 선생님들 많이 만드셨는데 이제 자동 생성인데 이게 이제 챗봇을 이제 프롬프트를 매기고 다른 사용자들이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선생님들 이제 시간상 이제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영어를 약간 윤문을 해주는 이제 챗봇이고요. 그 다음에 초벌 평가, 그러니까 이제 학생의 작문을 피드백하는 툴이고 이것을 이제 유형과 원문을 입력을 하면은 이제 그에 대해서 평가가 나온다는 것. 그 다음에 실생활 사례 생성이라던가 동형 문제 생성, 그 다음에 생기부 생성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인성을 이제 탁탁탁탁 클릭하고 뭐 특성을 하고 하면 생기부가 뭐 만들어진다고는 하는데 잠깐 여기서 이제 교육적 명이라고 말씀드리면은 이것은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평가나 생성은 이제 교육청 지침으로도 이제 지향해야 되는 부분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코파일럿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많이 좀 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사를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을 해야 되지 교사의 전문성을 위탁 또는 외주를 주는 느낌으로 사용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아이디어를 얻는 데서 이제 사용을 하시는 것에 이제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뭐 밑에 두근두근 교생 시뮬레이션이라는데 우리과 이제 황준호 선생님이 이제 1학기 수업 때 참여하셨던 건데 살짝 보여드리면요. 학생들의 예상 질문과 예상 반응 생성에 관한 겁니다. 이거 GPT로 만든 건데 기본적으로 죄송합니다. GPT로 이제 기본적으로 VR인데요. VR에 여기에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프롬프트의 특성을 매겼습니다. 학생들 특성을 매겼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두꺼운 월요일 아침 윤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뉴턴의 운동 법칙 계속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제 방금 전에 황준호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챗GPT 중에 STT 기능이 있습니다. 스피치 투 텍스트 이제 자동 인코딩 하는 건데 우리나라 STT보다 더 성능이 좋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면은 인식 중이 뜨고 이게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게 바로 STT로 인식이 됐거든요. 여기. 그래서 이거를 들고 텍스트를 매긴 거를 특정 학생에게 이제 던져주면은 학생들은 이제 개별 수업 시작했으니까 학생들이 이제 페르소나가 매겨져 있고 일어나라고 하니까 준호가 일어났는데 아이고, 자꾸 넘어가네요. 그래서 방금 전에 준호는 쌤 너무 졸려요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GPT가 응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교생 시뮬레이션을 만든 사례가 있음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것들은 선생님들 이제 보시면서 나중에 참고하시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생성형 AI의 사례들이 있었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교생 시뮬레이션과 비슷한 맥락으로 지난번 한국과학교육학회에서 발표 세션 중에 경북대 하상우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인데요. 그래서 예비 교사들에게 교생 나가기 전에 챗GPT 활용 수업 사례를 투영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서가 나왔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예비 교사들도 GPT가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성 문제를 깊이 고민한 수업이 인상 깊었고 그리고 다양한 내용, 다른 관점, 심학습 내용을 GPT가 제시한 것이 매우 긍정적이었다. 그리고 교사가 이제 생각하지 못한 다른 관점을 제시해주거나 여러 가지 실생활 예시를 활용 사례를 찾아서 제공해주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교생이니까 아직 학생에 대한 정보가 없잖아요. 그래서 학생 성개념 조사하는데도 많은 도움을 받았다라는 주맥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제언도 이제 인공지능 활용 능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GPT와 같은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예비 교사들에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주 맥락이었습니다. 그리고 AI 튜터입니다. 앞에는 이제 코파일럿으로 교사를 서포트했다는 느낌이었면은 이거는 학생 지도 챗봇인데요. 이거는 수업 중 AI 튜터로서 수업 내용 확인하거나 뭐 실험 과정에서 실험 스텝을 지원해 준다든가 형성평가를 생성해서 이제 채점
피드백을 해준다던가, 뭐 외국어 교육에서 뭐 번역이라는 걸 윤문을 도와준다던가, 프로그래밍 할 때 코드 짜는 걸 도와준다던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적었고요. 수업 외적으로도 학교에 대한 정보를 담았으면은 학교 알림의 봇을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이제 상담 봇을 또 만드는 것에 대한 연구도 최근에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 살짝 보여드렸으면 이제 정서적 여감학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봇을 통해서는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하고, 그 봇을 통해서 상담교사 또는 담임교사와의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음에 대해서. 그리고 가장 최근에 제가 인상 깊게 본 거는 이중언어 환경 지원 봇인데요. 저는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만은 이제 서울 시내에서도, 그리고 경기도 외곽으로 나가거나 이제 지방 외곽으로 나갈수록 이제 다문화 가정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다문화 가정이라는 표현을 안 쓰려고 노력을 하는데, 다문화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이중언어 환경이 문제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문화가 달라서라기보다 그들이 언어를, 한국어를 잘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번역을 잘하니까 이것을 학부모나 학생에게 지원할 수 있는 학습 교육 봇을, 아니면 학교 알림이 봇을 만드는 것에 대한 가능성도 최근에 다뤄지고 있음을 확인했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주요 맥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인데요. 다른 것들 다 보시지 말고 일단은 그 사전을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이거는 오픈 AI에서 만든 거니까, GPT는 오픈 AI에서 제공하는 예시를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클릭해서 보셔도 되는데, 그 전에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웹 프롬프트 맥락이 어떤 맥락이냐면은, 이제 중학교 2학년 과학에서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을 지원하는 봇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은 봇이 없고 그냥 GPT한테 코일이 뭐냐고 물어본다면은, GPT는 3.5%입니다. GPT는 이런 식으로 이제 대답을 할 거예요. 굉장히 정형적으로 대답을 하죠. 이것은 이제 사용자가 학생이고 애초에 지금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을 배우고 있는데 코일을 모르는 학생이라는 것에 대한 맥락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학생이 이걸 봤을 때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맥락이 저는 중요하고, 여기서 계속 밑줄 쳐서 나타나는 것들은 교사의 전문성과 관련된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질문 맥락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학생이 입력을 한다고 쳐요. 중학교 2학년 과학을 배우고 있고,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이라는 단원에 대해서 전류가 흐르는 코일 주위에 생기는 생긴다고 하는데, 여기서 코일이 뭐야? 라고 한다면은, 이제 좀 더 그 맥락으로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조금 딱딱하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학생들은 글을 잘 읽으려 노력을 하는데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답변하는 방법에 대해서 요청한다면 여기 마지막에 알기 쉽게 설명해줘를 추가를 하면은 좀 더 멘트가 나이스하게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달라진 것을 눈여겨보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앞에서는 중학교 2학년 과학을 배우고 있고, 뭐야라고 물어봤는데, 여기서는 내가 중학교 2학년이고 알기 쉽게 설명해줘라고 했을 때 N은 이제 정말 챗봇과 내가 대화하는 것을 고려를 해서 챗봇이 중학교 2학년한테 알기 쉽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좀 더 부드러워졌죠.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여기서 제가 말하는 어시스턴트는 GPT고, 어제 API 관련 수업 들으신 분들 알겠지만 시스템, 유저, 어시스턴트가 있죠. 어시스턴트는 그냥 이제 GPT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GPT는 역할놀이를 잘 합니다. 그런데 수업 내용과 동떨어져 있으니까 수업 내용을 다 집어넣어야 하나라는 생각까지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그 전에 학생들이 질문을 잘 안 해요. 제가 몇 번 돌렸는데 질문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발문을, 그러니까 질문을 할 애였으면 애초에 챗봇을 사용하고 수업 시간대 선생님이 수업 끝나고 선생님한테 질문했겠죠. 근데 어쨌든 챗봇을 들어갈 때에 재밌는 거를, 내지는 뭔가 정보가 선행되어서 제공되는 게 학생들이 좀 더 선호를 한다는 것을 알고, 다시 정리를 하자면요. 좋은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좋은 질문을 해야 하는데 학생들이 좋은 질문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알려준다? 코일이 뭔지 몰라서 묻는 학생에게 앞에 이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알려준다는 것 자체가 뭔가
주길 정도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알려준다고 하더라도 과연 어떤 학생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할까? 그리고 이게 과연 교육적인가에 대한 고민까지 했고, 그래서 학생의 발문까지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진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그리고 교육적인 맥락에서는 나의 의도에 맞게 다른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고, 이런 맥락으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챗봇 제작 서비스는 뭐 리튼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리튼은 이제 크게 들어가 보시면 이제 툴 만들기도 있고 챗봇 만들기가 있는데요. 챗봇 만들기 같은 경우에는 내용 구성하고 프롬프트 뭐 이렇게 짜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선생님들께서 따로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선생님들이 어떤 봇을 만드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단점이 있어요. 이제 학생들 대화, 그러니까 내가 만든 챗봇을 이제 사용자들이 챗봇과 주고받는 대화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챗봇이 사용자의 특성을 아직까지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고 이제 실습으로 들어갈게요. 이분은 이제 애플의 팀 쿡이신데요. 이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요약하자면은 뭔가 공짜로 너가 사용하고 있으면은 네가 그 제품 공짜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네가 제품이다 라고 명언을 남겼는데요. 사실 이것도 맥락으로서 보면은 이제 다른 제품들은 이제 사용자 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을 하거나 서드파티를 활용해서 이제 수익 모델을 만드는데, 우리 애플 아이클라우드나 아이폰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홍보하는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맥락이 역시 중요하죠. 근데 요지는 그렇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이제 많이 고려하셔야 되는 것들은 이제 GPT를 사용할 때 보안 가이드라인, 이건 뭐 가벼운 내용이니까 보셔도 됩니다. 국정원에서 만들었다고 놀라실 필요 없고요. 이제 전 공기관에 이제 국정원이 이제 정해서 알려준 거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국인터넷증언원에서도 역시 관련 연구가 있었습니다. 요약을 하기 전에, 그리고 GPT 입장도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먼저 오픈 AI 서비스 GPT랑 달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웹에서 이제 뭔가 내가 쓴 거는 다 이제 회사에 저장이 되고, 그리고 AI 모델의 개선에 활용이 됩니다. 근데 뭐 API 서비스를 통해서 수집된 거는 모델 개선에 활용되지 않고 저장이 되지 않는데요. 이 맥락에서 보셨을 때에 그 선생님들께서 개인정보라든가 아니 뭔가 개발하실 때 어제 뭐 API 키 같은 거 GPT에 넣으시면 안 돼요. 그거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한번 이제 그 API 키 이제 한번 노출이 돼서 이제 과금 한 $10 넘은 적이 있었는데, 이거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학생들의 정보를 입력하는 것에 대해서도 약간 낯설게 그리고 당연하게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다 사용할 때에도 기본적으로 시선이 위에 보시다시피 내가 이것을 사용하는 거, 이제 회사 사이트가 서비스가 수익 구조나 발전 구조가 어떻길래 내가 무료로 사용하고 있지에 대해서 알아차림 내지는 리터러시가 필요하고, 이것을 학생에게도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서울대 정문에서 그 생기부를 이제 공유를 해주면 뭐 상품권 주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 회사 홍보가 있었고요. 그 회사가 이제 생기부를 이제 작성 지원하는 내지는 내 생기부에 대해서 점수를 평가하는 것을 개발하는 회사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이제 수익 구조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뭐 유튜버라든가 아니면은 뭐 다른 검색 서비스, OTT 서비스들도 이제 광고가 이제 있다는 것은 내가 제품이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로그 활동들이 다 서비스 제공에 도움이 내가 기여를 하고 있다, 나의 뜻과는 다르게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 있고, GPT 사용하시는 분들은 세팅에서 이제 필요하시지 않다면은 챗히스토리나 트레이닝 끄시면은 저장되지 않으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 목적형 플랫폼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정리하자면요. 그 피드백 데이터 수집을 이제 하는데, 로그 기록을 이제 교사가 받을 수 있고, 학생 개인 설정 부분은 이제 제가 아직까지 구상 중인 부분이고요. 여기 사이트 들어가셔서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다시 올려드렸습니다. 그
보시면은 여기에 빌더라는 것이 있어요. 빌더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목록으로 다른 선생님들 챗봇을 만든 것들이 볼 수 있고, 여기 좀 복잡한데 뭐 프롬프트가 이렇게 적용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결과 홈 버튼 들어가시면은 이 챗봇이 이제 먼저 말을 하거든요. 제 화면은 이제 개발자 모드라서 어두워 보이는 거고요. 선생님들은 밝아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GPT가 먼저 웰컴 메시지를 날립니다. 선생님들께서 직접 챗봇을 만드는 것을 알려드릴 텐데요. 여기 가운데 프롬프트 들어가셔가지고 대화해보기를 클릭해 보시겠습니다. 여기 뭐 앞에 학교명, 제약자명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생략하셔도 되고요. 반영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템퍼러처 맥스 토큰 그리고 프롬프트 작성 방법 알려드리고 선생님들이 작성해 보시고 제게 질문 주실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템퍼러처 같은 경우에는 창의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창의성이 0일수록 똑같은 답변이 나옵니다. 우리 GPT한테 물어볼 때 질문할 때마다 다른 답변이 나오잖아요. 이게 템퍼러처가 1이라서 그렇거든요, 설정이. 근데 템퍼러처가 0이면은 질문할 때마다 똑같은 답변이 나옵니다. 이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맥스 토큰 같은 경우에는 최대 길이인데 토큰에 관련해서는 좀 뭐 깊게 다루지 않고 그냥 최대 길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뭐 512 설정을 하셔도 무관하고요. 제가 만든 것의 프롬프트 예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밑에 들어가면은 여기 있는 이 친구인데요. 이거를 목록 보기에서 이제 제가 만든 건데 이게 좀 보기 힘드니까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것은 이제 챗봇이 역할놀이 잘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게 중요해요. 퍼소나고. 그래서 역할 부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규칙을 제공을 해야 되고 상황 부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과 내용을 알려줘야 되고 유저 정보까지 알려주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직접 따로 만드시면서 제 거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강의 슬라이드 링크 드렸으니까요. 먼저 역할부의 상황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유전 누구인지에 대해서 GPT가 알아듣게 말해주는 거고요. 뭐 학습 보조 챗봇인지 실험 보조 챗봇인지 토론 상대 챗봇인지 문제 제공 및 해설 챗봇인지에 대해서 역할 부여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규칙에 대해서도 이제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규칙은 이제 선생님들께서 약간 교육적 맥락을 많이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생각하는 GPT의 단점, 그러니까 기본형 GPT의 단점 중에 하나가 단답식이잖아요. 생각할 학생이 이걸 사용자가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고 그리고 내가 더 사고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도 없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확장형 질문으로 이어져 나갈 수도 유도한다는 규칙을 집어넣었고요. 이거 넣고 안 넣고 차이도 선생님들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질문 있으시면 채팅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장형 질문 나갈 때 칭찬해 주는 거, 애들 칭찬해주고 안 해주고 차이 크잖아요. 이게 또 챗봇을 얼마나 더 잘 사용할 수 있게 많은 큰 영향이 있음을 확인했고요. 그리고 유저에게 어시스턴트를 소개할 때 반드시 기능 개선을 위해서 선생님께 전달한다는 것도 알려줄 필요가 있고 그리고 학습 내용과 상관없는 질문할 때 다시 대화 내용 돌아올 수 있게 유도하는 것. 그 다음에 학생들 너무 TMI 싫어하니까 글 너무 긴 거 읽기 힘들어하니까 좀 짧게 답변해라. 라는 건데 이거는 제가 임의로 만든 거지 답이 아니에요. 나중에 뒤에서 보여드릴 여기 프롬프트 예시 작성 안내가 GPT 오픈 AI사에서 제공한 게 있거든요. 이걸 보고 선생님이 원하는 맥락에 맞춰서 한번 가공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황 부여를 다시 해줬고, 그 다음 교과 내용. 이거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그 교과서 PDF 부분을 이제 교과서 PDF 부분을 이제 좀 가공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거의 복붙했어요. 복붙해가지고 이제 다만 이제 GPT가 알아들을 수 있게 맥락을 부여를 했고요. 그렇게 했을 때 퍼포먼스가 확실히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유저 정보인데요. 뭐 한 꼭지만 말씀드리면은 여기에 좀 제가 이상하게 적은 게 있죠. 이거는 이제 어시스턴트 이름도 다르고 그 다음에 유저 이름도 다른데 여기 예문으로 제가 적어놨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부하느라 많이 힘들고 지치죠? 어시스턴트는 항상 유저를 응용하고 있습니다. 진심입니다. 라는 거인데 이 문구가 그대로 출력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앞에 이 중괄호하고 달러 표시는 이제 그 파라미터라는 표시예요. 이제 프로그램 할 때. 그래서 어시스턴트 이름이랑 유저 이름에 따라서 다르게 설정된다는 것을 GPT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역할 부여 말씀드렸고, 이거 예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랑 공동 연구자 수학교육과 신명차 선생님이 쓰신 건데, 이거는 좀 재밌어서 공유 드리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하셨는데, 좀 보기 힘든 거는 레이텍스라고 이제 수학에서 약간 이제 뭐 루트 쓰고 뭐 몇 분의 몇 그런 거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출력하기 위해서 저렇게 쓴 거고, 유저 정보에서 이제 특정을 했어요. 학습자 정보. 이런 식으로 특정을 했을 때, GPT가 바로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공부하기 싫어할 때 이런 식으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잘 이야기를 합니다. 저보다 더 이야기를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예제 일반에 대해서 이제 정보를 줬기 때문에 차근차근 알려주고요. 답을 했을 때 칭찬하고 차근차근 설명하고 그리고 응원하고 갑자기 Do you know BTS? 이랬을 때 관련 내용으로 좀 원래 이런 게 안 매겨져 있으면은, 아까 전에 그 수학 내용에 대해서 집중하세요. 그게 없었으면은 BTS에 대해서 답변했겠죠. 그렇지만은 내용에 대해서 다시 돌아오는 규칙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모여지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향에 대해서도 선생님처럼 잘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례까지 보여드렸고요. 근데 요 영상 선생님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3페이지에 걸쳐서 예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꼭 들어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이트가 2개거든요. 이제 Best Practice for Prompt Engineering with OpenAI API와 그 다음에 GPT Best Practice 2가지가 있는데요. 이거 들어가시면 예시가 있습니다. 프롬프트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텍틱스, 이제 전술이니까 전략이니까 전술에 해당되겠죠, 텍틱스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시가 주어져 있으니까요. 선생님들 나중에 시간 나실 때 천천히 보시면서 프롬프트를 다듬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딴 게 아니고 계속 시도하면서 만들어 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것도 만드는 것도 노동인데 이것도 GPT를 통해서 이제 개선이 될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거 만드는 거 다른 사람이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까 전에 밑줄 쳤던 거 교육적 맥락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교사가 아니면 캐치를 하기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데이터 사이언스에서도 다루는 이제 이런 다이어그램인데, 여기서도 뭐 해킹 스킬에 해당되는 이제 뭐 코드 능력이라든가, 이제 수학 통계 능력 말고도 도메인 놀리지라고도 일컬어지는 이제 현장에서의 지식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근데 이것은 IT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현장 지식을 알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IT 지식을 부여함으로써 좀 더 이제 나은 퍼포먼스, 좀 더 나은 개발을 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너무 딥하게 보실 필요 없고, 다만 이것을 이용하는 맥락으로서만 좀 교육적인 맥락으로서 고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40분이니까요. 한 10분 정도 더 시간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면서 질문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네. 아,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네, 죄송합니다. 그 오프닝 프레이스가 뭐냐면은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그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제가 했던 거 땡겨올게요. 프롬프트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챗봇에게 너가 어떤 역할을 해라는지에 대해서 정보를 주는 거고요. 땡겨왔고, 템퍼러처는 0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토크는 512로 설정을 했을 때, 오프닝 프레이즈는 이제 어시스턴트가 어떻게 이제 처음에 웰컴 메시지를 날릴지에 대해서 명령을 내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입력을 해볼게요. 그냥 뭐 띄어쓰기 하고 해볼게요. 프롬프트 글자 제한은 현재 512인데 토큰이 510이고요. 그 글자 제한은 아직까지 확인된 건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글자가 많아지면은 이게 대화 맥락을 하다 보니까 최근 대화 6개를 같이 보내거든요. 그런데 프롬프트가 너무 길어지면은 잘려가지고 앞에 대화가 소실이 되어서 맥락이 소실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프롬프트 몇 글자가 괜찮은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오프닝 프레이즈를 그냥 띄어쓰기를 했을 때는 그냥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이름을 불러주면서 반갑게 인사라고 했을 때 게스트님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제가 지금 로그인 안 해서 그래요. 로그인 해보겠습니다. 로그인을 하면은 여기 유저 정보 이제 땡겨 와지고요. 따로 회원가입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아, 다 날라갔네. 그러면 이제 제로 하우스라고 인식을 합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웹 프로그래밍을 설정을 할 때에 한 것 때문인데요. 그 어려우신 건 안 보셔도 됩니다. 그냥 이해하실 분만 보시고. 보시면은 이제 제가 넘겨줄 때, 이제 모델 정보도 넘겨주고, 템퍼러처도 넘겨주고, 토큰도 넘겨주는데, 이 시스템에서 이거 넘겨줄 때, 이제 아까 전에 저거 본네임 있잖아요. 이거 본네임. 본네임을 넘겨줬고, 챗 APT라고 했고, 그래서 애가 이제 챗 APT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그 다음 유저 이름도 이제 여기서 땡겨와서, 이제 제로하우스라고 애가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GPT는 오늘이 언젠지 모르거든요. 지금 몇 시냐고 물어봤을 때 얘가 대답을 할 수 있는 것도 제가 이제 줄 때 파라미터에다가 현재 시간을 전달해줘서 현재 시간도 인지를 할 수 있는 기능까지 추가를 했습니다. 이걸 왜 했냐면은 나중에 학생 챗봇별로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이거 확인하는 기능을 제가 만들었는데요.
이게 이제 타임스탬프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 했고요. 이게 아까 전에 챗봇이 제가 교사 챗봇을 만들면은 내 챗봇에 어떤 학생이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를 캐치하기 위해서 만든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좀 더 이제 상호작용 연구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이 교육 목적형 챗봇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 마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빌더에서 만들기 하시면은 바로 메인에 뜨시거든요. 괜찮아요. 올리셔도 돼요. 그래서 해보고 괜찮다 싶으신 분들은 이제 메인에 커밋 하셔가지고 이제 대화 주고받고 다른 사람들이 내 챗봇과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GPT 3.5로만 막았거든요. 과금 때문에 그런데 이거 살짝 한번 사로 지가 한번 풀어볼까요? 한번 사랑 비교해 보시겠어요? 네, 추후에 수정할 수 있습니다. 유은 선생님 보시면은 여기 목록 보기 들어가시잖아요. 빌드에서 목록 보기. 제가 여기 에딧이랑 딜리트가 있거든요. 이거 하시면은 여기 홈에 이제 만들기 통해서 만드신 거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GPT-4로 한번 바꿔볼게요. 바꾸면은 GPT-4로 바뀌었고 아까 그 모델 넘겨준다는 거 있었잖아요. 그게 GPT-4로 모델이 넘어가서 바로 GPT-4로 적용이 됩니다. 이게 GPT-4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선생님들도 지금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새로 고침이나 다시 들어가시면요. 불안하게 답변이 안 오지? 됐다 치고, 작성법 들어가시면은, 대화해보기 들어가시면은, 이, 새로 고침할게요. 하시면 GPT-4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한번 달라지는 게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선택이 안 되네요. 잠시만요. 음, 아, 좀 시간이 걸리고. 그래도 선택이 안 되네요. 네, 이것은 제가 나중에 개선되면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되었기에, 네. 어, 네, 교수님. 제 계정이긴 한데, 그 교수님께서 마련해 주신 AI 융합 프로젝트 비용으로 지금은 잘 지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장기 프로젝트 하고 있어가지고요. 네, 계속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튜터러스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교사 역할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이런 챗봇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이런 것들 이용해서 어떤 걸 어떻게 알려줄지에 대해서 잘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많은 우려사항도 나오고 있고,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뭐 필터 버블, 알고리즘 수익 구조, 자기조절 능력, 알아차는 메커니즘 이런 것들에 대해서 AI 리터러시의 일종으로 저는 디지털 리터러시의 일종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사가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챗봇이 정말 잘 된다고 쳐요. 이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그러면은 교사는 있을 필요가 없어질 겁니다. 그 교사가 대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교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게 저희가 가질 수 있는 강점이고 해야만 하는 거고, 앞으로의 교육 방향도 그에 더 포커스가 맞춰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이제 사람을 위한 교육적 방향은 언제나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이거 코딩 몰라도 돼요. 근데 아까 전에 이것을 봤을 때 아까 전에 밑줄 치셨던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이게 교육적인 거 맞나? 얘가 이런 식으로 하면 챗봇 잘 쓸까? 이런 것들이 교사 전문성을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 기술의 발전에 대한 방향성을 선생님들께서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의 뭐 티팩 소양을 통해서 이것을 왜 그 우리 코로나 때 이제 줌 통해 가지고 뭐 수업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티팩인데 기술적 활용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 통해서 학생들에게 기술 소양, AI 소양도 같이 알려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리하자면은 교사 보조 챗봇 그리고 이제 맥락이 있지만은 챗봇의 개성을 부여함을 통해서 이제 학생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알고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챗봇을 이제 가공을 하시거나 제작을 하신다면은 이런 학생과의 상호작용 부분을 고려를 하셔서 제작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요. 남은 시간은 질문 받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신지요? 네, 막바지에 질문들을 많이 하셔서 거의 질문하신 것 같고, 여러 선생님들이 네, 사용하시는 것 기대를 하실 것 같았는데, 저도 그렇게 질문이 들어왔네요. 아, 네. 이거 계속 열어놓을 예정이고요. 만약에 제가 플랫폼을 한번 크게 바꿀 수도 있겠죠, 언젠가는. 어, 혹시 관련해서 계속 이쪽으로 활용 가치 연구나 아니면은 이제 제가 내년에 현직으로 돌아간다더라도 연구에 관심 있으신 분들 연락 주시면은 계속 협업하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구나 아니면 활용에 관심 있으신 선생님들은 먼저 연락을 하셔서 함께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금이 제가 걸리더라고요. 이게 이제 오픈이 아유, 돼가고 교수님 덕분에 있습니다. 아주 튼튼합니다. 지금 괜찮습니다. 네, 네. 그래서 논의해 가면서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챗 APT처는 이거 제가 개발한 거고요. 이거 제가 짠 거 아니에요. 이거 GPT가 짜준 겁니다. GPT가 코딩 잘한다고 했잖아요. 물론 이제 그 코딩을 할 때에 제가 이제 학부 수업 중에 웹 프로그래밍 개론이라고 이제 프로그래밍 수업 하나 드는 게 가장 도움이 컸어요. 하지만은 이 코딩 같은 경우에는 GPT의 도움을 받아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링크 QR은 비틀리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여기 들어가시면은 선생님들 똑똑하시니까 바로 어떻게 하는지 감 잡으실 겁니다. GPT-4 사용하게 해드리고 싶은데 안타깝게 안 되겠네요. 그 시험 같은 경우는요, 선생님? 이거는 어, 여기였나요?
예, 요거. 여기서 사용을 할 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스타트를 하라라고 말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야 이제 GPT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정보다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GPT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얘가 코드를 잘하니까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하셔도 돼요. HTML 가운데에다가 명령식을. 그리고 제 경험상 이제 보시면은 다른 선생님들 이제 프롬프트 만드신 거, 그리고 다른 선생님 만드신 거 사용해 보시면서 감을 잡아주시는 거 좋거든요. 그리고 계속 이제 대화 해보기를 통해서 이제 셋업 하시면서 달라지는 거. 답변 비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답변에 대해서 동시에 답변도 가능하니까 이런 것도 통해서 교사가 필요한 프롬프트에 대해서만 이제 입문하실 때 큰 도움이 되시리라 기대를 합니다. 성능 차이는 좁혀지고 있습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니고 GPT가 옛날에는 한글을 잘 못 알아들었는데 이제 대규모 언어 모델에 이제 한글 데이터도 이제 집어넣음으로써 좀 많이 기능이 향상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GPT를 보고 사용하면 그 간극은 거의 없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영어로 만드는 것은 제가 영어를 못해서 그런 것도 있긴 한데 그래도 좀 더 직관적으로 이제 프롬프트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한글이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유지 보수 측면에서요. 번역 돌리셔가지고 영어로 한번 넣었을 때 비교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웹사이트 제작 시간, 네, 네, 좀 많이 걸렸습니다. 몇 달까지는 아니고. 근데 개발이란 게 계속 시간을 잡아먹다 보니까 뭐 밤새는 기간도 많았는데요. 그래도 약간 프로젝트식으로 약간 수업 같은 거 참여하셔서 과제 제출하는 용도로 저는 하니까 좀 더 많이 도움이 되었고요. 그리고 웹 개발은 정말 필요하신 분만 따로 연락 주시면 제가 그 늪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 선생님들 그 좋은 것만 보고 지내세요. 좋은 것만. 이거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네, 저희 다음 강의가 또 얼마 안 남아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예, 또 추가 질문은 이메일로 또 여쭤보시면서 계속 협력해 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지 선생님.